지난주에 이분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게시판에 댓글에 따로 이렇게 섹시한 줄 몰랐다. 생각이 섹시하다는 얘기겠죠? 자, 섹시 따로 불러봅니다. 맞다. 다시 왔네. 뭐이? 핀란드말 할 줄 아시네요? 핀란드 갔다 오셨어요? 아니에요? 말 걸어보려고 배운 거예요? 네, 그러셨나봐요. 저기, 지난 방송 나와서 혹시 주변에서 그거 보고 걱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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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트위터 친구들이 굉장히 멘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재밌다, 시원하게 잘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신 반면,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발언 들으니까 좋은데, 정부에서 따로 지금 해코지 하면 어떨까? 어떡하나? 이런 반응들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래도 괜찮을 거다. 왜냐면, 저는 여기 욕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부를 욕합니까? 그런 식으로 들립니까? 설마? 욕하는 걸로 들려요, 근데.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해요? 진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한국에 살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마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더 멋있는 한국이 되라고.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믿습니다. 몰라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어느 방송국에 나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는 진짜로, 정말로, 중립적인 방송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중립적인 방송국은 없죠. 네.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라는 건 이제 균형이 있는. 그죠? 네. 이쪽 얘기도 전달해주고 저쪽 얘기도 전달해주고. 그렇죠. 약간씩의 그 방송국만의 아젠다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의 방송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아젠다가 많이 있죠. 네. 아젠다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제가 그냥 나와서 하고 싶은 말 그냥 뱉어내고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똑같아요. 네. 어딜 나가든 상관없어요. 아니 이제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네. 핀란드로 돌아갈까봐. 그래요? 네, 잘 알아요. 하여튼 주변에서는 걱정을 좀 했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점점 섭외가 줄어들 거야 아마.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어요? 네, 이제 책도 쓰고 있고요. 막걸리 장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네. 되겠죠, 뭐. 만약에 따로가 점점 섭외가 줄어들면 막걸리를 마시러 가줘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예요? 제가 부탁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뉴스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냥 그 SNS를 보다가 어떤 기사에 대한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걸 눌러보니까 그 개콘의 그 민상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개콘의 민상토론. 예. 저번에 그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좀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초기의 하더라고요.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방송통신 무슨 위원회 있죠. 예, 하여튼, 네, 방심인가요? 예. 거기서 징계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적절하지 않다? 약간 좀 약한 징계를. 품위 위반인가? 품위 위반, 맞아요. 무슨 품위를 위반했다는 건지. 그쵸. 품위 위반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일단, 이게 웬일이야?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같은 위원회에서 좀 희한한 그런 결정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다지 놀란 부분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거기 어떤 PD님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너에서 조금 세게 나갔다 싶으면 그러면 바로 이제 간부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진 않고요. 저번에 나간 거 조금 좀 재미없었다. 아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이래 된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한국에 방송국도 많고 제가 볼 때 일일이 어디 아주 위에서 그 간부들한테 일일이 전화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간부들이 어떻게 그걸 할 줄 알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전화해요.
전화해요. 진짜로 해요. 전화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거 저는 증거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런 방송국 이런 얘기를 떠나서 회사 생활을 하려면 진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취직된다면 바로 잘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오빠가 저한테 우리 다음에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달력 꺼내가지고 바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핀란드 사람은 원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눈치밥을 너무 먹을 줄 몰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방송 관련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 그 눈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화 안 하는데, 네.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 전화하겠느냐, 다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응?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들은 직접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실제 전화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선으로 내려와서, 야, 청와대에서 전화하는데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 거꾸로 청와대 외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위에서 찍어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야 진짜로 그 코너 재미없던데 라고 한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보기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그래요? 네. 오. 그 말씀드리고 사례로 한 걸 다시 보기로 갔는데 다시 보기가 없어졌다. 그럼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예요. 인터넷 핸폰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금. 뭔가 위에서 압력이 있거나 징계가 있으면 다시 보기가 없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기한 나라네요. 네. 신기한 아, 그 개콘의 프로그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눈치로 그걸 내리게 만드는 작동 방식이 이상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신기했다. 신기했어요. 오. 저는 핀란드나 핀란드랑 가까운 나라에서 그런 건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거기도 이런 좀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이게 풍자 네, 프로그램. 그렇죠. 풍자 네. 프로그램 꽤 있는데 거기 좀 강도가 좀 세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 한참 된 얘기인데 90년대 때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그 정치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요. 사우나 가서 옷다 벗고 사우나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뛰어서 수영하고 근데 그 모자이크 안 하고요. 네. 아니 정치인들이 예. 사우나 수영장 하는데 그 누드를 모자이크를 안 해요? 네, 거기, 그러니까, 사우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줬는데, 수영장으로 이제 뛰어내렸을 때는, 그렇지,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럼 완전 누드로? 그렇죠. 좋은 근데, 나라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핀란드라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핀란드에서 이 사우나라는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말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사우나는 그런 거기 우리나라도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옷을 다 벗은 걸 공중파에 보여주진 않거든요. 보여주지 않죠. 핀란드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뭐 9시 이후인가 하여튼 몇 시간 이후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네.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옷 다 벗고 백을 벗고 뛰어간다고요? 괜찮아요. 핀란드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거기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영화 감독,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인기 엄청 많았어요. 막 약간 좀 돌직구 스타일로 그냥 질문을 던져가지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화난 정치인들도 물론 있었죠. 예. 화를 내는. 예, 화를 내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어차피 정치인은 일반인하고 조금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비판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그 한계가 리밋이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또 2000년대 때 핀란드 총리가 있었어요. 그 청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떨싱이었는데 근데 총리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사귀었는데. 인터넷으로? 네. 총리가? 네. 현직 총리가. 네, 얼마 재밌어요. 네. 총리가 여친을 사귀어가지고요. 네. 잘 만나다가 이제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책을 썼어요. 책을? 예, 거기는 어떤 내용이, 좀 일상적인 내용, 이 총리랑 사귀니까 어떻더라, 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관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문자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때 총리가 화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거는 나는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 위반이다. 어.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이슈가 있는데 1심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네네. 네가 공개한 것은 나의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정치인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고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 핀란드 법에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사생활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는 허용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 이제 따졌던 거죠. 네. 그래서 1심 붙었어. 네, 그래서 붙었어요. 막 싸움할 때 한 번 붙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이 여자친구 쪽이 이겼어요. 근데 결국은 2심하고 이제 마지막 거 있죠? 대법원 벌금형을 내렸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무 사생활이다. 그래서 거기가 핀란드의 한계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의 너무- 한계는 네. 그렇게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가 네. 자, 관계를 몇 번 했는지 폭로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네, 조금 그렇다 이제 거기까지는 네. 사생활이다. 예.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현의 자유의 그런 한계는 어디가 한계는 있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 비판을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게 붙었고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사람들 관심 있게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내가 뭔가 표현했는데 이 표현으로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이거부터 걱정하게 돼요, 요즘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 만난 총리의 여자친구는 네. 여자친구는 본인은 이걸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했고 네. 나중에 논쟁이 됐지만 네.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나 이거 썼다가 잡혀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썼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 자기 검열이 먼저 있어요, 지금. 워낙 오래 당해왔기 때문에. 이거 쓰면 잡혀가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거지. 자기 검열을 해서. 네.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정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하지 못할 게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거 이제 뭐 저는 그래서 신문 안 본다니까요. 신문 안 본다니까요. 그냥 중요한 것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네.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표현의 자유가 너무 제약이 많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 네. 뭐 이런저런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해워가지고 막 고소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 그런 거 되게 세월호 많은데. 관련해서도 그랬고 맞아요. 메르스 관련해서도 유언비어 엄단 예, 맞아요. 제일 맞아요. 먼저 그게 나왔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은 이제, 사실은 그 프리덤 하우스라고 한국에 이제 언론의 자유나 네. 이런 거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세계 기구가 있죠. 한국은 요즘 이제 프리 프레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다. 네, 이런 언론의 식으로 자유가 판단이 부분적인 나오는 거예요. 나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표현의 자유하고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그 네티즌들이요, 인터넷에서 그냥 악플이라고 하죠. 진짜 마녀사냥식. 네. 이런 것도 제가 대한민국만큼 심한 나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몰려가서 지금까지. 두드려 패는 거 한꺼번에. 맞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 계세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 계세요? 네. 최근에 어떤 글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있는 건 몰랐는데 그쪽 그 회사 쪽 사람하고 제가 좀 친해요. 많이 친한데 그쪽 방문도 하고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막 퍼뜨리고 증명되지 않은. 막 퍼뜨리고 근데 또 어떤 그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당연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때문에 이 회사 나쁜 것 같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의 입장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걸 막더라고요. 막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크게 커졌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누가 뭐라 하면 왜 이렇게 쉽게 믿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진짜 기가 되게 얇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저한테 어떤 그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이거 100% 맞대요. 식습관 유지하면서 네. 살이 빠져. 그래서 제가, 그럼 독이지, 독. 뭔가 독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이제 그 비만 문제가 없어졌을 거라고. 그리고 또 이걸 먹으면 자는 동안에 400칼로리나 소모된다고. 원래 그 정도 소모돼요. 차면.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 좀, 제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됐어요, 혹시? 네, 알죠? 혹시 오늘 사퇴했다는 것도 알아요? 예, 들었어요. 여기 잠깐 오는 길에 들었어요. 결국은, 그래, 됐더라고요. 네. 결국은 참. 그래 되더라고요. 네. 뭐. 특히 유승민 대표가 본인이 사퇴하면서 읽었던 사퇴문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거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알려줬어요. 뭐, 대한민국 헌법, 제1점, 뭐더라? 까먹었어요. 아무튼 민주주의, 이런 것. 민주공화국이다. 예, 공화국이다. 이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하시네. 정확해요. 네. 친구들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 네. 아니, 필라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네. 우리나라 원내대표 이런 말 했어. 전해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비밀이에요. 저는 좀 어지럽이 넓어가지고. 마담발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 위원인 지금 아예 좀 정치 생활 끊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어디인가, 니는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한국을 잘 하시는구나, 이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용감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보수라고 하잖아요, 보수 진보.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사람이 보수야. 라고 할 만한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이 없었어요. 본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보수 정치인이야. 라고 할 만한 보수 정치인이 보수 정당에 있었어요? 새누리당에? 그죠. 그죠. 큰일 났어, 이제! 할 말도 큰일 났어. 그저라고 그랬어, 그죠? 응. 근데 다 거기 요즘 다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국회 전부 다. 그 말 맞아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항상 보수라고 주장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좀 보수 정치인,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 같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정치인 중에 하나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보수든 진보든 자기 그런 믿는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어디 위에서 너무 압박 같은 거 와도 이렇게 좀 굴하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만 선다면 그러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보수도 존중해야 되고요. 진보도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이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발견하게 된 거지. 한번 만나보세요. 거의 처음입니까? 네, 이분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여기 부르시죠. 왜 안 오늘 나올 안 거예요. 하셨어요? 왜 안 와요? 물론 본인이 이제 한번 대통령한테 들어봤고 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하지만 여기 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젠. 제가 한 번 연락해 볼게요. 네. 제가 좀 잘 꼬셔가지고요. 네. 제가 그래서-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대접해드리겠다고 오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따로 씨가 이렇게 장비 같은 거 들지 말고 휴대폰을 들고 와가지고 네. 저 사실은 요즘 인터넷 방송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의원님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존경하면서 봤다 하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파파이스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고. 템브로 전화해가지고 녹음하고 여기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거나 직접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네. 오. 본인은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설마 파파이스하고 연결짓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시도해볼만. 말 나온 김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도 아니죠, 의원이죠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나타나가지고 따로 씨는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네. 뭐랄까요 경계심 없이 속내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네. 그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욕을 녹음해 오세요. 아, 그럴까요? 저는 이제 약간 언더커버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케이. 좋아요. 머리도 염색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따로 씨가 보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인지 잘 정리되지 않았다. 네. 않아서 생기는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들이 인터넷에서 막 몰려와서 공격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차원,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기를 해요. 우리 정신과 네. 선생님 한번 모시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몰려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네. 다구리라고 하거든요. 알아요?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은 말이에요. 별 단어를 다 알아. 이 양반이 감사합니다. 다구리도 알고. 응? 여하간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폭이 작은 건 확실하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엄청나게 폭이 좁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지금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말을 공중파에 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안 주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저는 다 해요. 편집에 보수방송 잘려요. 같이 다 제가 할 말 다 해요. 응? 예. 아니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 편집해서 더 덜어낼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런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다가는 저기 경찰서에 아니면 저기 끌려가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핀란드보다. 핀란드에서 웬만해서는 안 부르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소수민족이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인종차별은 네. 금지되어 있고 뭐 성소수자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약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자를 욕하는 게 안 돼요. 아, 정반대예요. 약자를 욕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알아요, 사실. 오케이. 예.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거기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강자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정반대인 거지. 그래서 저도 욕을 안 했어요. 혹시 핀란드 대사관에서 너 그런 데 나가지 마 그런 건 연락 안 오죠? 자, 그런 걸 한 번도 연락 받은 적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때까지는 이런 데 안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쉬워도 제가 볼 때는 제 자유잖아요. 제가 제 표현의 자유를 지금 근데 궁금한 사용하는 것은 거잖아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우리 봅시다. 과연 핀란드 대사관에서 따로 씨한테 파파이스 같은 데 나가지 말라라는 연락을 하나 안 하냐. 핀란드 대사관이 그런 문제를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누군가가 따로 씨가 여기 나오는데 불만을 느꼈어. 그러면 따로 씨한테 직접 연락하진 않거든요. 개인한테 네. 연락하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핀란드 대사관에 찾아가서 어디서 연락 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가서 폭로해줘요. 알았어요. 정상이요. 오케이. 누가 연락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여기 폭로해주시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국회 아, 거기 가서. 정치인 네네. 정치인 특히 새누리당 정치인 아, 오케이. 가가지고 그쪽을, 네. 그쪽을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좀 아는 사람 여기저기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국회 그 보좌관님 계시거든요. 네. 지금 보좌관은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는 걸 따루가 파파이스에 나온다는 거 소문나기 전에 네. 빨리 가서 샥 돌고 그럼 일단 지금 제가 나온 파파이스 다시 보기 못하게 해야 돼요. 빨리. 네, 정답.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